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에서 곧 New Requirement이라고 그래서 자영업으로 POA 받으셨던 분들 기타 실업수당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요청을 할 거예요. 타주는 이미 시행이 된 곳도 있어요. 캘리포니아가 항상 약간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불이익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예제를 들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Q&A 형식으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나눠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요. 정확하진 않아도 좀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트레이드쇼, 즉 엑스포 같은 데에서 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발생된 분이었는데 계속 세금 보고 해오셨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엑스포 트레이드쇼들이 전부 다 캔슬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실업수당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불이익이 없을지,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기타 작품 활동을 통해서 전시회를 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분들도 이걸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대부분 3월부터 팬데믹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2019년도밖에 없을 거예요. 최근 거가. 그러면 그때 트레이드 쇼나 전시관을 빌렸을 때 납부했던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인보이스들. 그 인보이스들을 하나씩 모아 두시고요. 2019년도 트레이드 쇼나 전시를 통해서 작품을 팔았거나 물건을 팔았을 때 발생된 순수입이 있잖아요. 그거 세금 보고 하셨겠죠? 그 세금 보고 자료도 같이 준비를 해 두시고요. 기타 수입을 증빙할 수 있었던 거를 첨부하시면 돼요. 이런 트레이드 쇼나 전시를 하셨던 분들은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매해 정기적으로 뭐 1년에 3번이든 4번이든 전시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시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큰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뭐 1000불, 2000불이 아니고 뭐 4000불, 4만 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트레이드 쇼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W2 급여를 받다가 레이오프 되신 분들이 있어요. 1월에서 2월 혹은 2월 이렇게 실제로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일을 단 하루라도 하셨으면 자격이 돼요. 가장 서류 준비하기가 쉬운 케이스예요. 1월 달이나 2월 달에 페이스톱 받은 거 있죠. 거기에 날짜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을 해줬다. 그 페이스톱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2020년도 세금 보고한 자료에 W2 인컴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 서류 미리 준비해 두시는데 이 세금 보고 자료보다 더 오히려 수월한 거는 W2 자료예요. W2 자료는 1년에 총 얼마를 벌었고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 증빙할 수 있어요. 하지만 W2나 1040는 월별로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W2로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페이스톱을 준비하실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콜이 와야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이 발생되는 분들이 있어요. 락스미스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0년도에 단 100불 이상이라도 자영업 소득이 있으면 세금 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040 텍스 리턴 그 서류 준비해 두시고요. 실업수당 신청 전에 일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보이스를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을 때 영수증을 끊어주죠. 그것도 하나의 인보이스예요. 락스미스뿐만이 아니고 플러밍 하시는 분들, 핸디맨 하시는 분들, 혹은 투러, 피아노 레슨 등 레슨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응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인보이스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락스미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양식하고 비슷하게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빌2는 반드시 풀네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락스미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딘가 방문을 하시죠. 거기 방문하신 주소를 입력하시고 전화로 요청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고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서비스 제공할 때 대부분 캐시로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인보이스에 이렇게 페이드 캐시 얼마 받았다고 적으면 돼요.
플러밍 하시는 분도 인보이스는 유사합니다. 인보이스에는 항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의 정보,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분의 정보, 인보이스 번호, 날짜, 그리고 페이먼트를 받았는지 그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토일렛 리플레이스먼트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얼마를 청구했는지 반드시 체크로 받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로 받았을 때는 체크라고 하면 되고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페이드 캐시라고 하시면 돼요. 세금 보고 IRS만 정확하게 하시면은요, 이거 캐시 수입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과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투러 이렇게 이름 쓰시면 돼요. 반드시 비즈니스 이름을 갖고 있는 분만 인보이스를 발행하라는 법은 없어요. 개인 이름으로 인보이스 얼마든지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몇 시간을 시간당 얼마를 받고 과외를 했는지 어떤 학생인지 학생 이름을 적어주면 더 좋겠죠.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생이 고객이기 때문에 그럼 총 얼마인지 인보이스를요 투러를 하는 날짜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날짜별로 아니고 한꺼번에 하는 케이스도 보여드릴게요. EDD에서 이 지금 인보이스를 발행한 곳에 확인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IRS가 아니기 때문에 EDD에서 거기까지 권한을 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금 보고 한 금액과 매칭만 되면은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피아노 레슨 같이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응용하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만 인보이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위크나 혹은 뭐 엔드 오브 먼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총 그 달에 몇 시간을 가리켰는지 총 시간과 시간당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뭐 제뉴얼이면 제뉴얼이 페이버리면 페이버리 쓰면 되는 거고요. 그 학생 이름 적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돈을 페이하는 부모님 정보 이렇게 위에 적으시고 총 받은 금액 캐시로 받았을 경우에는 캐시 페이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반드시 체크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개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도 있으면은 직접 인보이스를 만들어 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이미 포맷되어 있는 인보이스에 정보만 적을 수 있는 인보이스 양식이 있어요. 저렴하게 파는데요. 제가 동영상 밑에 링크해 드릴게요. 한 5불대에서 10불대에서 한 50장 정도 쓸 수 있는 인보이스를 사실 수 있어요.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셨다면 현금 수입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금 수입이 있지만 세금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 어떻게 증빙을 하실 거에 대한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자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뒤에서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멘트해 드릴게요. 일을 하시다가 13세 이하의 자녀 학교를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바람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만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실업수당 자격이 됩니다. 일을 하시면서 수입이 발생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체크 받은 거 고객이나 뭐 고용주한테 혹은 뱅크 스테이트먼트 W2 인컴이 없는 분들은 기타 수입을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서류들을 준비해 두세요. 2020년도 실업수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팬데믹 바로 이전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루든 일을 했을 때 발생됐던 수입을 보고한 템포리 텍스 리턴 자료 필요합니다. 세금 보고 자료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현금 수입 있는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일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시작하려고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분들은 수입을 증빙하실 수 있는 서류가 없죠. 그러면 고용주 혹은 만약에 낸이다 그러면 낸이에 대한 계약서, 고용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이게 캔슬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한 장 고용주한테 받아놓는 게 좋아요. 베이비시터 하셨던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셨어요. 현금으로 주로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수입보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수입보고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팬데믹으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실업수당을 신청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현금으로 받다가 팬데믹으로 아이를 돌봐야 돼서 일을 못하는 경우 뒤에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현금 수입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이에요? 증빙을 하지 못하면 두 번째 조건,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조건이 맞다 하더라도 첫 번째, 팬데믹으로 실업이 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없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현금 수입이 있다고 실업상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베이비시터를 하셨다면 이거는 아주 심플한 예예요. 베이비시터에 대한 고용 계약서예요. 간단하게 시간당 얼마고 어떤 아이를 돌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그 아이를 돌보던 아이의 부모한테 이렇게 사인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그만둬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혹은 터미네이션 레터라고 해서 고용해지 통지서예요. 일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거를 고용주가 이렇게 편지를 써주면 좋아요. 이거는 반드시 일을 하다가 해고된 경우가 아니고요.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고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 서류를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인보이스든 고용계약서든 혹은 고용해지 통지서든 항상 날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통보를 받았는지 그 날짜가 나와야 되겠죠. 회사 이름 그리고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정도 선에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오너가 꼭 사인하지 않아도 돼요. 인사 담당 매니저가 이렇게 사인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EDD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 들어가야 돼요. 회사 주소, 회사 이름, 회사 전화번호 혹은 담당자 컨택 연락처, 이메일이든 뭐 전화번호든 고용주한테 부탁해서 이 서류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 드라이버나 리프트 드라이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스스로 일을 그만두신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케이스들이 조금 애매해요. 코로나 이전에 일했던 수입 증빙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99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1099이나 페이스톱이나 아니면 은행에 디파짓된 금액, 기타 세금 보고 자료 이런 수입은 증빙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만둔 경우 받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혹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문을 닫으면서 아이를 돌봐야 되거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돼야 되는데, 단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스스로 그만뒀을 경우에 이 우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에센셜 비즈니스로 취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그 기타 이유가 되지 않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나는 그만뒀다.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하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루 종일 콜을 받기 위해서 나갔지만 전화 한 통도 없어서 수입이 없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리저너블 하거든요. 그러니까 EDD 입장에서 항상 타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업수당 받는 기간 동안 해외에 나가시는 경우 어떻게 설티파이 하는지는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수당이 9월 4일 엔딩 위크로 끝나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EDD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럴 때 해외에서 이게 접속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시기를 놓치면은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류를 제때 제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서류를 제출할 때 7일에서 14일 내로 업로드하라고 많이 안내가 와요. 그렇다면 한국에 가 계시는데 IP 어드레스가 한국이라서 또 접속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락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나가기 전에 플랜 A와 플랜 B를 미리 짜 놓으셔야 돼요. 자, 플랜 A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증빙 서류들을 미리 PDF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메일로 어태치를 해서 보내놓으시면은 어디에 가 계시든지 이메일 어태치된 서류를 오픈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플랜 A처럼 직접 업로드가 안 되는 에러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페이퍼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 해놓은 다음에 가족이나 친구분한테 미리 만약에 온라인으로 접속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두시는 것도 플랜 B입니다. 제가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는 시뮬레이션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어느 주소로 보내야 되는지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놓쳐서 제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disqualification이 나고요. disqualification이 나면 추가로 수당을 반납하라는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필을 하면은 또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어필을 하고 또 시간을 기다리고 이게 얼마나 초조해요. 그리고 어필을 하고 나서 히어링까지 가기까지 최장 6개월까지 걸리는 사례도 흔해요. 그러다 보면 오버페이먼트 디파트먼트에서 컬렉션에 넘기겠다, 뭐 기타 여러 가지 걱정되는 편지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플랜 A와 플랜 B를 미리 짜 놓으신 다음에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맡길 가족도 없고 부탁할 친구도 없다. 최장 플랜 C는 뭐냐? 서류들을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요. 국제 우편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EDD에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부동산을 하시거나 혹은 융자를 하시는 분들이요. 일을 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입이 계속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죠.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쇼잉을 하면서 클로징 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쇼잉을 못해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직전에 자영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빙하냐면 가장 간단한 예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집 리스팅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죠. 보통 이메일로 많이 보내준단 말이에요. 문자로보다는 이메일로 많이 보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고객들한테 이렇게 지금 뭐 리스팅 첨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낸 게 있어요. 이메일로. 그러면 날짜가 나오죠. 그럼 코로나 직전 언제인 건지 프루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낸 분 그 클라이언트의 이메일 주소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EDD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Gmail 포맷이에요. 그래서 아마 Gmail 말고 다른 이메일을 쓰는 분들도 뭔가 이런 포맷이 있을 거예요. Gmail은 맨 오른쪽 보면은 점점점 3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한국말을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하면은 이게 영어 버전으로 바뀌어요. 한국말을 기계가 번역을 하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영어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영어 문장에 어떤 일인지는 충분히 증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버전으로 번역을 하신 후에 이메일을 프린트를 해두세요. 이게 증빙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빙이잖아요. 융자를 하신 분 혹시 기타 이런 유사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국말로 만약에 고객을 컨택했든지 이런 거를요. 영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프린터해 두시면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융자나 부동산 같이 주정부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은 그 라이센스를 같이 준비를 해 두시면 더 좋아요. 증빙 서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난 어떤 일을 했고 뭐 어쩌고 했고 이런 편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첨부 서류로 하나 추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만으로 충분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서류가 중요해요. 그래서 W2 혹은 Temporary Tax Return, 페이스터 혹은 고용 증빙을 할 수 있는 기타 서류들, 인보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전에 화면으로 샘플링 보여드렸던 그런 서류들이에요. 그렇게 사실화된 서류가 중요한 거예요. 고용주한테 서류를 받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고용주들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분이 혹여라도 현금으로 수입을 받았는데 템포리 텍스 리턴까지 세금 보고 미싱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수입을 증빙할 만한 서류도 없고
고용을 증빙할 만한 서류도 없어요. 단지 본인이 그냥 캐시 받다가 일 그만둬서 실업수당 신청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그래서 담당 회계사님과 세금 보고를 어멘드 할 수 있는지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멘드가 수정 보고하는 거예요. 어멘드를 하게 되면 담당 회계사님한테 수수료를 더 내야 되죠. 500불이든 1000불이든 캐시 수입에 대해서 소득 보고 누락이 됐기 때문에 페널티가 나올 수도 있죠. 가령 1000불 만약에 수입 보고 누락이 됐다 그러면 뭐 200불이라든지 페널티를 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멘드하는 피가 들 수도 있어요. EDD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고요.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으면 작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연방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해서 2만 불 이상은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수수료와 벌금을 몇백 불 내더라도 어멘드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 프루프가 없어서 디스퀄리피케이션하고 오버페이먼트 안내로 받아서 2만 불 이상을 물어내야 되는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하시고요. 담당 회계사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EDD에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총 2만 불을 받았다 그러면 2만 불만 내라고 그러진 않아요. 거기에 기본 10% 2천 불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POA 받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가 시스템이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